조금 어두운 얘기입니다. 그래요. 택시업계에 줄줄이 파산 공포가 먹구름처럼 들이우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3개월 전 택시 요금 인상 후에 예. 지금 택시업계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맹택시 대수 기준으로 10,00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해서 업계 2위까지 올랐던 마카롱 택시가 지난달에 파산 조치됐습니다. 그래요. 네, 마카롱 택시라고 하면 그 길거리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그 민트색 네, 예쁜 네, 색깔을 네. 갖고 있던 택시예요. 예. 네, 마카롱 T1, T2 두 업체가 지난 2월에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4월에 파산 선고가 났고요. 어허. 두 번째는 우리 카카오 하면 역시 독보적 업계 1위는 카카오 모빌리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직영으로 두고 있는 법인 택시 업체가 9개가 있는데 그렇게 그 중에 많아요? 두 곳에 대해서 네. 스스로 영업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디인가요? 이게 진화 택시와 예. 그다음에 KM2 택시인데요. 네. 조금 낯선 분들도 KM은 계실 자주 것 보이거든요. 같아요. 네, KM은 카카오 모빌리티 직영 업체 중에 네. KM이 총 7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KM 1부터 7까지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진화 택시 그리고 동고 택시 이렇게 9개 업체인데 예. 그중에 KM2, KM2 업체가 영업 중지 결정을 내렸죠. 예. 그래서 다른 그 KM 업체들은 일단은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유는 역시 경영 악화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 순위로 보자면 예. 1위는 카카오 그리고 2위가 우티 네. 그리고 3위가 IM 그리고 네네. 4위가 타다인데요. 예. 이 3위와 4위 IM 택시와 타다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야, 이거 택시업계도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다 네. 들어본 기업들이라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차량 네. 보유 대수 기준으로 2위 수준까지 올라왔던 업체가 파산을 했다. 그럼 예. 사실 남는 게 상식적으로 1위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계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가 그냥 길게 설명 안 해도 와닿는 거죠. 영업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안 좋길래 이렇게 파산을 하고 몇 개는 문을 닫는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제가 지금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님들한테 직접 여쭤보는데요. 네. 하루 매출 지금 인상 이후로 얼마 줄었어요? 아니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이렇게 오픈해서 여쭤보는데 일단 줄었고 예. 20% 줄었다, 40% 줄었다, 반토막 났다. 이렇게 편차는 있지만 예. 많이 줄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예, 계신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코로나19 때 떠나갔던 기사들이 예.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때 일단- 얼마 줄었냐면 예. 3분의 1이 줄었죠. 그래서 서울 법인 택시 기사가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어든 상태인데 예. 다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오히려 지금 매달 소폭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승객 수들도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기사님들도 줄어들고 승객들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 업체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 일종의 이제 직원들을 두고 있어야 돼. 직원들 수가 일단 크게 줄었고 일단 운행을 많이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럼 직원들이 나가서 운행을 해가지고 수익을 그렇죠. 창출해야 네. 되는데 손님들이 타지를 않으니까 손님도 없고.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택시 업체들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택시 한 대를 두고 있으면 네. 기사님을 한 2.3명 정도를 두고 있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운행이 아니잖아요. 네. 12시간씩 나눠서 그럼요, 하니까 그럼요. 또 그날은 비번이신 분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맞아요. 택시 한 대당 기사님 한 두세 분 계셔야 맞는데 예, 지금은 택시가 3대 있으면 기사님 한 분 계시다. 진짜. 네. 오. 서울시가 오. 전수조사를 했는데 오. 지금 예를 들면 한 75대 정도 택시를 갖고 있는 회사를 보니까 예. 기사님이 30명 이하이더라. 아이고야. 7개 심각한 업체가 상황이네. 평균을 내보니까. 이러면 택시 운행 업체에서는 그냥 그 택시를 쉬게 놔둬야 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겠네요. 다 차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네. 기사님들 임금이 부족해서 기사님들이 떠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네. 요금을 올려서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본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제 기사님들도 다시 돌아올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예상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좀처럼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되고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승객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택시 승객이. 네, 그러면 택시 보통 밤 시간 손님이 많은데 예. 택시 승객이 줄었어요. 음. 그러면 어딘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택시를 안 탔으면 다른 거 탔을 거 아니에요. 예. 버스 아니면 지하철이잖아요.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예. 1월과 3월을 비교했습니다. 왜 임금 인상 2월에 했잖아요. 네. 서울의 심야버스 승객이 1월과 3월 사이에 30% 늘었어요. 과연 40만 명에서 52만 명을 이쪽으로 다 30%나 가셨구나. 두 달 사이에 그리고 지하철 승객도 17%가 늘었습니다. 두 달 사이에. 네. 예전처럼 택시를 쉽게 잡지 않으시는군요. 그렇죠. 심야 버스를 이용하거나 좀 늦게까지 운행하는 전철을 타고
여기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네, 네. 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 뭐 좀 상황을 타개하려고 4년 만에 요금을 파격적으로 26%나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좀 표현이 심하지만 제목을 조르게 된 그런 모양새인가? 이런 어떤 거친 어떤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서울의 택시 요금 인상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네. 경기, 인천, 이 나머지 수도권 지자체들도 맞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네, 모두 7월에 인상을 하는데 네. 요금 인상 수준 똑같습니다. 기본요금 3,800원에서 1,000원 올려서 4,800원 올릴 거고. 여기도 걱정이 네, 많을 부산이나 것 이런 같아요. 데도 지방광역시도 다 앞두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앞으로 저 택시업계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백약에 무효할까봐 지금 걱정인 건데 예.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지금 택시를 많이 타던 수요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교통 사각지대예요.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이 잘 안- 가까이 없어서 급할 때 맞아, 그래도 빨리 맞아. 타고 이런 수요가 많았는데 네. 지금 처처에 경전철 포함해서 지하철 노선이 거미줄처럼 들어가니까 점점점 사실 이런 대중교통 여건은 좋아진다. 그리고 지금 사실 대학생들도 뭐 친구 만나고 데이트하고 할 때 다 공유차, 소카 이런 거 빌려가지고 그린카, 아, 그런 공유차 빌려 다 것도? 차 빌려서 다녀요 이제 예. 택시 잘 안 타요. 예.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기본 요금 거리 우리가 이렇게 예. 이동할 때도 택시 많이 탔는데 예. 지금 보면은 뭐 전기 자전거나 뭐 이런 간편 이동 수단도 많이 늘어나서 서울만 해도 사실은 조금 따릉이도 많이 네, 이용하고. 연세 지긋하시는 어떤 어르신 분들도 이제는 자전거를 빌려서 타는 이런 그렇지. 시대가 됐으니 맞아요. 택시의 미래 참 걱정입니다. 아, 그 대중교통 수단과 그 이용하는 편리성이 확보되는 만큼 반대로 또 택시업계는 이렇게 사형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근데 여기서 조사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예. 대형 택시 있잖아요. 조금 예. 벤형의 큰 예. 거. 이런 대형 택시는 또 어찌어찌해서 매출을 또 유지 중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여행 수요, 그다음에 캐리어 많이 탑승하는 예. 캐리어 여행 수요가 좀 늘었고, 예. 그다음에 이 그 좀 대형 택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골프 나들이를 가는 이런 수요도 좀 많이 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대형 택시는 또 조금 유지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건 틈새에서 또 일어나는 모습도 좀 있더라고요. 택시업계에서도 앞으로 또 생존 전략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일단 중형 택시, 예. 우리가 많이 타는 일반적 택시에 대한 예. 그런 규모로 설명드렸습니다. 예. Goodbye, darling, goodbye, dear.